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라 사진의 이해 8번째 시간으로 좋은 칼라를 하기 위한 카메라 조작의 방법을 먼저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다음 시간에 요 조작 방법을 하고 그 전제 조건의 공부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영상이 올라가면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한번 이 방법으로 먼저 촬영을 한번 해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촬영 현장을 방문해서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카메라 우리 촬영을 위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물론 카메라는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삼각대가 꼭 필요하다. 삼각대. 우리 삼각대 트라이포드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를 이제 갑니다. 가면 먼저 삼각대를 펼쳐 놓으라고 하셨죠. 내 키에 맞도록, 눈높이에 맞도록 삼각대를 먼저 안전하게 펼쳐 놓고 그 다음에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서 조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작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차례차례로 이제 공부하실 텐데요. 자, 우리는 사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진은 혼자도 즐길 수 있고 여럿이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을 공부하고 주로 자기 일을 하고 짜투리 시간 좀 남았을 때 혼자 늘 다니던 우리 동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카메라를 메고 조금 더 거리를 나가면 그렇게 하루가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또 시간이 되면 2명, 3명이서 함께 또 촬영지로 여행도 가고 또 현장에서 각자 사진 찍으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아주 혼자도 즐겁고 여럿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메뉴에서 그럼 우리가 먼저 카메라 조작할 때 제일 처음에 카메라를 켠다죠. 그리고 모두 다이알에서 AV 확인하셨죠. 조리개 우선 방식. 그리고 나서 메뉴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메뉴에는 첫 번째 화질을 했고 두 번째 메뉴면 ISO가 있고 그 밑에 화이트 밸런스가 있었잖아요. 그럼 화이트 밸런스를 먼저 합니다. 우리는 조작 전에 순서에서는 ISO를 먼저 했는데 우리는 칼라 사진을 위한 조작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열어서 거기 우리 지금까지 AWB를 썼죠. 오토 화이트 밸런스. 이거는 색채, 색온도, 색채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에 데일라이트, 태양광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칼라를 위해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데일라이트를 설정한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해보시되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형광등, 텅스텐광 이것도 우리 차례도 이제 해볼 것이니까 우선은 주로 요걸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데일라이트, 주광용 설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앞서 있던 ISO 우리가 평소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400 혹은 800을 주로 쓰자. 400은 크롭바디 800은 풀바디에서 주로 쓰자. 우리가 800 이상일 경우에는 입자가 좀 거칠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진을 오프라인에서 크게 출력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크롭바디의 경우에도 광선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800이나 1600을 쓰셔도 좋다. 그럴 때는 입자를 조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바디는 800을 기준으로 쓰면은 화소와 이미지 센서가 크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또 광선 부족하면 써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ISO를 제일 낮은 수로 하면 우리가 보통 100, 200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은 대개 크롭바디에 100 있고 50도 우리가 익스텐션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100, 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ISO 값 그러니까 크롭바디는 100 제일 작은 그 다음에 이거는 크롭바디 풀바디의 경우에는 200이 제일 작은 거니까 풀바디는 200에 세팅한다. 요걸 먼저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픽처 스타일.
픽처 스타일은 우리가 컬러로 찍을 것인가 흑백으로 찍을 것인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픽처 스타일은 우리가 컬러 찍을 거니까 뭘로 합니까? 표준. 우리가 컬러 찍을 거니까 표준으로 설정한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표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면 비율. 자, 화면 비율.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의 강점 중에 하나가 화면 비율, ISO,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걸 했죠. 화면 비율은 우리가 풀바디에서는 풀로 라고 되어 있어서 누르면 3:2가 되고, 우리가 크롭바디는 3:2, 또 16:9, 또 1:1.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요 세 가지를 주로 쓰자. 화면 비율은 물론 4:3은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이걸 쓰고 싶으면 쓰지만 보통 이렇게 쓰면은 뭐 별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가서 상황을 보고 3:1로 찍어야지 하면 3:2. 그거 찍고 나니까 16:9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16:9도 선짜서 그 상황을 찍습니다. 1:1은 어떨까? 그럼 1:1 세팅해서 또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 비율을 우선 또 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면 비율을 한 다음에, 자, 이제 또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와 함께 중요한 것이 조리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드 다이얼에서 그 모드를 뭘로 했습니까? AV, 조리개 우선 방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리개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메뉴는 다 해서 타치해서 놓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면 조리개 값이 F 나오고 있죠. 또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를 들여다보면 밑에 노란 정보로 F 값이 왼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리개를 어떻게 하냐? 조인다. 조이는데 다 조인다. 조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F 값의 수를 큰 수로, 27이 제일 마지막 큰 수다. 그럼 27, 32가 있으면 32로 일단은 조입니다. 이렇게 조리개를 다 조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샷터 스피드, 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겠죠? 길어진다. 자, 요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길어져서, 그래서 광선이 좀 좋지 않을 때 탁 누르면 밑에 자연수로 나오죠. 뭐 2 땡땡 혹은 5 땡땡 뭐 7 땡땡 10 땡땡 이렇게 나오는 이거 뭡니까? 2초다. 지금 상황을 찍으면 2초입니다. 5초입니다. 10초입니다. 요런데 이것을 시간을 길게 줄수록 타임을 길게 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리개를 다 조이고 타임이 길어졌으니까 프레임을 해서 찍으면 한참 빛이 노광이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필요한 광선과 아울러 주변의 다른 광선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겠죠. 요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색재현은 주변의 잡광선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그 필요한 피사체의 반사 광선만 받아들이는 것이 색재현을 색온도가 맞아 떨어졌을 때 가장 완벽하게 재현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시아존, 한국에서의 컬러 사진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광선을 많이 의도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중요하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컬러 할 때 홈 패키지 미국서 들어온 필름 급정에 보면은 주의사항으로 너무 긴 시간이나 조리개를 너무 열거나 짧은 시간 하거나 이렇게 권유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지역상, 우리 형편에서 우리 아시아 존의 조건에서는 그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 컬러를 우리가 색온도 측정하는 미터라고 그랬죠. 컬러 미터를 가지고 구입 초기에 정말 오래전에 구입해서 케이스별로 찍고 기록하고 결과물 보고, 그러니까 슬라이드 필름으로 이렇게 하자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2, 3년 하고 나니까 상황에 대한 색온도와 발색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는 그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터득한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대외 경쟁력, 국내 작가와 국내 전문가, 해외 작가와 해외 전문가들도 일단 동의하고 감동하는 컬러가 기본 베이스로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어려운 게 뭐랬습니까? 거기에다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핫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건 없는 작업이 또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악한 조건에서 컬러를 좋은 컬러를 만드는 베이스를 먼저 훈련하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넣는 작업을 다시 함으로써 좋은 컬러, 우리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좋은 컬러를 사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연함대 찍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뭘 합니까? 한 장면은 반드시 브라켓팅을 했죠. 그러면 브라켓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 이렇게 컬러 찍으랬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할 때 하나 더 마이너스 1.0까지 찍으시면 좋겠다. 그러면 한 장면을 이렇게 3점씩 찍어서 나중에 리뷰해 보시면, 그 현장에서 리뷰해 보시면 농도가 딱 나면서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요거다 하는 것에서 그대로 모니터에 옮겨보면 그대로 탁탁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상황을 3대2로 찍었다. 그러면 아, 이것도 좀 바꿔서 1대1로 해봐야지. 그럼 1대1도 마찬가지로 해서 브라켓팅을 해서 그런 다음에 7번째 리뷰를 해보시라. 확인해 보시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러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일단은 좋은 컬러가 날 수 있는데 여기에 더욱 딱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간에서 우리 상반칙 불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현대 사진용어로 available light에 의한 컬러 사진. available 하게 되면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광선, 조금 전에 작광선 얘기 드렸어요. 자, 들어오는 광선을 시간을 길게 주면 주변에 온갖 광선이 들어올 수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색채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뜨릴수록 좋은 컬러가 된다 하는 것이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카메라 조작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달을 해 두시고 입력해 주시고 현장에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것을 딱 맞추어서 좋은 컬러를 할 수 있는 기상 조건, 하루의 시간대 이런 조건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면 이 두 강좌를 딱 결합해서 작업하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40강에서 강릉 경포 스틸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것이 있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가 찍은 사진하고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루 10분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과 함께 만나 사진 공부하시죠. 사진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늘 그저 그렇게 보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광선하고 결합해서 보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면서 차가운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우리 작가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작가의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가 유익하셨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은 좋은 컬러를 하기 위한 자연 조건, 주변 조건에 관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